아. 약간 삐뚤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뭐가 문제지? 어. 질문 8번에 여기 뭐 원고지 끄적였단 말이 있었는데 아까 그 스님도 가보고 끙끙댄 적도 있다. 여기다 글또 써봤던 얘기네. 자신의 과거 경험을 통해 삶의 근원적인 의문을 해결했군. 자신의 그러니까 이 글에서 말하는 자신의 과거 경험이라는 건 재수 시절에 했던 이런 거 말하는 거야. 그냥 어, 시절에 이 상황 속에서는 과거 경험은 요거에 지칭한 거거든. 그러니까 글쓴이는 결국 뭐 자신의 과거 경험을 통해서 의문을 해결하지 못한 거지.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해결한 거지. 질문 좀 받을게. 좀 애매한 거. 이거 답? 답 나도 이거 안 풀었는데 답 뭐냐? 1번이네. 가장 선정해서 적절한 거? 잠깐만. 전통 미술 알리는 서양 미술 어떻게 흘러가는 흐름의 중점을 더 설명한 책. 이 그림을 보는 법. 의미에서 어려는 책. 이번 괜찮은데? 내가 그래서 풀지 말라 그랬나? 그래, 그래서 내가 좀 애매해서 풀지 말라고 한 것 같다.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 답지에 뭐라고 주저리 써 있는데. 자, 질문 좀 받을게. 좀 애매했던 거. 15번에 몇 번 답지? 2번, 잠깐만. 15번에 2번. 2번은 갈등과 해소라는 말이 있잖아. 요건 소설에서 쓰는 말이야. 이와 같은 글은 수필이잖아. 그러니까 갈등과 해소는 아닌가. 선생님 여기 이게 내적 갈등으로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극복해내잖아요. 맞는데 이와 같은 글을 읽는 태도니까 수필을 읽는 태도로 적절한 걸 찾아라 이렇게 가는 거였어. 그래서 2번은 소설을 읽는 태도였고 또 질문 좀. 그래 그럼 다음 거 볼게. 우리 책 원래 수업하던 분석 노트 책 13쪽 보자. 13쪽 으쌰. 지금 푼 문제가 좀 쉬워. 근데 기출문제라 그래서 이것보다 좀 많이 어렵진 않거든. 비슷하거든. 기출문제 저기 이따 숙제로 줄게. 13쪽에서는 주제 통합적 읽기라 그래서 이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건 이거야. 행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설명문, 소설, 논설문 이렇게 여러 갈래의 글을 읽어보자 이거야. 행복이라는 주제의 설명문도 있고 소설도 있고 논설문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씩 가부터 볼게. 요거 설명문 보자.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행복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고 그래 옛날부터 행복에 대해 논의했었대 철학에. 수많은 철학자도 나름의 대답도 내놓았어. 그중에 철학자 밀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일까? 밀은 공리주의자로서 행복이란 기쁨을 주는 것이고 고통이 없는 상태이며 불행은 고통이 있고 기쁨을 상실한 상태라고 정의한다. 즉 여기다 밑줄 고통이 없는 기쁨 즉 고통이 없는 것 바람직한 삶의 유일한 목표이다. 그래서 행복이란 뭐래? 기쁨이래. 다시 말하면 고통이 없는 것. 요게 행복이야.
공리주의자가인 밀이 생각한 행복이지. 그렇다면 무엇이 기쁨이고 어떠한 상태가 불행일까? 벤담과 같은 공리주의자는 물질적인 쾌락을 기쁨의 출발점으로 제안한다. 그래. 이렇게 시작. 벤담은 물질적 쾌락이 기쁨, 즉 행복을 말하는 거지. 요거의 출발점이다. 다시 말하면 얘들아, 이게 없으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본 거야. 물질을 갖추지 못하면은 이게 출발점인데 출발점이 안 생겨버리는 거잖아. 응?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물질적 쾌락이라는 거지. 즉 물질적 만족을 기쁨의 원천으로 생각하며 물질적 만족감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행복이라고 여긴다. 그래, 물질적 쾌락이 기쁨의 출발점이다. 행복의 원천이다. 그리고 이거를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행복이다라고. 얘는 거의 행복을 그냥 이거라고만 봤네. 일정 부분 맞는 것 같기도 해. 물질에서 오는 즐거움,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잖아. 그러나 했으니까 이제 벤담과 다른 생각이지. 밀은 물질적 만족이 행복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은 벤담은 물질적 만족이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의미네. 그치? 그래서 벤담은 물질적 쾌락이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얘기해도 괜찮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본 거야. 네. 밀은 물질적 만족이 행복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벤담과 조금은 다른 생각이네. 둘 다 공리주의자인 건 공통점인데 얘는 물질적 만족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래. 중요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니래. 베스트는 아니야. 물질적 만족은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 달성에 도움될 때만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한다. 그래, 이 물질적 만족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고 본질적 가치 달성에 도움될 때만. 여기서 말하는 본질적 가치라는 거는 행복을 말하는 거겠지.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될 때만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야. 야, 예를 들어서 억만장자랑 결혼해서 사는데 사랑 하나도 못 느끼고 있어. 뭐 애도 자식도 낳지 못하고 이 억만장자인 남편은 너무 바빠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볼까 말까야. 물질적 만족은 아주 풍족하게 갖춰졌지만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그때 걔한테 물질적 만족은 본질 행복이라는 본질적 가치 달성에 별 도움이 되지 않잖아. 의미 없다 이렇게 본 거야, 밀은. 그렇다면 밀이 생각하는 행복의 본질 동그라미, 행복의 조건 동그라미. 그래서 본질과 조건 구분하면서 보자. 그는 사람이 자기 존재의 긍지를 가질 때 행복해진다고 생각한다. 즉 자기 존재의 긍지, 이게 행복의 조건이 되겠네. 요거 가져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대. 이거 행복의 조건이지. 이는 곧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존경심이랑 얘들아 자기 존재의 긍지랑 동그라미 쳐놓고 1번이라고 해줘. 이게 행복의 조건 1번이야. 미리 생각하는, 난 이렇게 정리할게. 미리 생각하는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긍지 또는 자신에 대한 존경심. 쉽게 말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난 항상 부족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 말고 나 정도면 괜찮지. 이런 생각이 꼭 있어야지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이야. 다음, 이 자긍심은 각자의 내면 세계가 성장하면서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누구에게나 행복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했으니까 이제 또 다른 조건이 언급되겠네. 또한 밀은 자기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는, 자 여기 동글뱅이만 쳐놓자. 자립적인 능력, 이성적인 자세, 관용적인 태도, 다양한 방면에 대한 관심, 타인에 대한 자발적인 관심과 동정심, 이제 이런 것들이
2, 3, 4, 5, 6번 해가지고 요게 행복의 조건이라고 했대. 자신에 대한 뭐 긍지, 존경심과 그치 이거 있어야지. 일단 인간이라면은 내 가정을 지키고 부모를 봉양하고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성적인 자세를 여기다 둔 거 보니까 얘는 굉장히 인간의 감성보다는 이성을 좀 중시 여긴 거 아닐까 싶어. 뒤에 나와. 그 다음에 관용적인 태도. 즉 다른 사람에게 좀 너그럽고 동정심 가질 줄 알아야 되는 거 보면은 나름 밀은 공동체 의식을 중시 여긴 사람 아닐까 싶어. 이것도 이제 뒤에 나와. 그래서 추측해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양한 방면의 관심, 뭐 취미생활, 그치? 이런 거 많으면 또 행복해질 테고 타인에 대한 관심. 여기서 타인에 대한 자발적 관심이라는 거는 불쌍한 사람 얘기하는 거야.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그들에게 좀 동정하고 이런 거. 내가 요거 며칠 전에 집에서 이제 수업 준비하면서 싹 읽어봤을 때 난 되게 내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거든. 근데 나는 5번이 없더라고. 거짓말이 아니라 난 진짜 1, 2, 3, 4, 6번 다 있어. 근데 5번이 없어. 내가 별로 뭐 이렇게 좋아하는 뭐 술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낚시라든지 뭐 어떤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딱히 좋아하지도 않거든. 좀 맞는 말 같아. 또 볼게. 이러한 모든 조건을 관통하고 있는 미래 행복 개념은 무엇일까? 아까 전에 본질과 조건 얘기한다 그랬잖아. 이제 여기서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야. 행복의 본질. 미리 생각하는 행복이란 이 밑줄 그어줘. 요게 본질이야. 인간의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 요게 행복이래. 계속해서 자기 발전을 이루어 나갈 때 인간은 행복해진다. 행복의 조건. 본질은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 잠깐만. 요게 행복의 본질이고 요게 행복의 조건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벤단과의 차이점이고 이렇게 보면 되지. 그렇다면 자기 발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잠깐만. 그것은 각자의 능력을 높이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밀은 여기서 두 가지를 가정하고 있다. 첫 번째로 인간의 발전이 삶의 밑줄 좀 그어줄래? 인간의 발전이 삶의 목표이면서 동시에 행복 그 자체라는 것이다. 야, 이게 자기 발전이잖아.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지금 자기 발전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이고 행복의 본질이라고. 이게 자기 발전해 나가는 게 삶의 목표고 이게 행복 자체래. 행복 그 자체래. 그 자체인 것이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삶의 과정 그 자체에다 결과에다가 X 쳐놓고 밀도 행복을 어떤 결과라고 보지는 않아. 결과가 아니라 삶의 과정 동그라미 과정 그 자체야. 계속 나 자신을 발전해 나가는 과정. 이게 그냥 행복이라고. 행복이라는 파랑새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삶 자체가 파랑새인 것이다. 그냥 여기서 야 파랑새 이야기 알지? 얘가 꿈속에서 그 파랑새를 찾으려고 그 파랑새가 행복 상징하는 거잖아. 다 돌아다니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못 찾고 나서 깨어나 봤더니 우리 집에 있는 비둘기가 사실 그 파랑새였던 거잖아. 행복은 내 삶 속에 있는 것이다 이 말하는 거거든. 삶 자체가 파랑새인 거야. 두 번째는 인간의 발전은 각자 타고난 개성대로 자유롭게 추구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밀은 사람마다 각자의 발전을 추구하는 일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 철학자이다. 그래서 그냥 이 포인트만 잡으면 돼. 행복이란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 즉 자기 발전해 나가는 거, 그 과정이 행복이다 이거야. 그 과정이 결과가 아니라. 그래서 과정 또는 삶 자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파랑새인 것이야. 행복인 것이야. 삶 자체가 자기 발전해 나가는 삶 자체가 행복인 것이야. 또 보자. 그렇다면 어떤 능력을 발전시켜야 할까? 밀은 우선 지적인 능력을 강조한다. 지적인 능력 네모 쳐놓고 이렇게 되는 거네. 자기 발전해 나가는 건데 어떤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냐? 도대체 자기 발전이라는 건 뭘 발전시키는 거냐? 첫 번째 지성이라고 쓰자. 요거 발전시켜 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아까 전에 이런 이성적 자세가 행복의 조건이라고도 했었거든. 읽어볼게. 그는 진보하는 존재인 인간의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뭐라고? 가장 중요한 거래. 지적 능력이 인간에게 있어. 인간의 능력 중에. 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그어줄래? 다른 모든 감각적인 기쁨을 능가하는 즐거움이래. 그러니까 얘는 어떤 감성적인 기쁨보다는 이성적이고 지적인 기쁨이나 희열을 더 중시 여겼던 애야. 감각적인 기쁨을 능가하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밀은 지적인 소양의 개발을 강조하는데 그는 사람의 일정 수준의 교양을 갖출 때 비로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는 힘을 얻는다고 믿었다. 또 한번 밑줄 그어줘. 밀은 주지주의의 관점에서 지식의 중요성과 만능성을 강조한 것이다. 네, 얘는 이 지성. 그래서 요게 인간의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봤고,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이런 지적인 기쁨이나 희열이 감각적인 기쁨보다 더 크다라고 봤어. 그래서 공리주의자인 밀을 주지주의, 지성을 모든 것의 가장 주인, 중심에 놓는다 이 말이거든. 주지주의고 그 다음에 지식의 만능성 이런 걸 가진 사람으로 봤대. 그래서 지적인 능력을 키워야 된다. 지적인 능력을 발전시켜야지 행복해진다 였어. 다음. 하지만 밀은 지식뿐 아니라 그래 당연히 이것도 얘기 나와야지. 밑줄 감성적 능력 요거의 발전도 중시는 했어. 인간의 내재된 감성과 본능적인 요소를 자연스럽게 발전시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각자의 개별적 자기의식을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한다. 밑줄 물론 감성은 뭐에 의해? 이성에 의해서 적절하게 제어돼야 된다라고. 그래서 두 번째 감성이라고 쓸까? 감성적인 능력. 이것도 중요는 해. 지성만큼은 아니지만. 그리고 얘는 뭐에 의해 제어되어야 된다? 이성에 의해 제어되는 수준 안에서 인간의 본능적인 요소, 내재된 감성 충족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3번. 또한 밀은 인간의 여기 밑줄 도덕적 성숙 이거를 발전의 한 요소로 제안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 도덕성이라고 할까? 그래서 아까 전에 이런 거 있었잖아. 타인에 대해 관심 갖고 동정심 갖는다. 뭐 관용적 태도 갖는다. 이런 거. 뭐 도덕적 성숙. 그냥 이렇게 통일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이 도덕적인 걸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보자. 지성과 감성의 발전 더불어 인간의 도덕의식이 발전할 때 진정한 자기 발전이 완성이 된다. 밀은 도덕적 발전의 지표로 괄호 한번 쳐줄래? 이기심을 억제해. 또 타인의 복지에 관심. 이는 그가 사회성 또 괄호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 밀이 도덕성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도덕성을 키운다는 거는 이기심을 좀 억제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아까 이건데 좀 가난한 사람들 말하는 거야.
타인에 대해서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복지에 관심 갖는 거. 그래서 이렇게 밀은 이 도덕성 강조를 통해 이런 사회성을 중요시 여기고 있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 요건 좀 개인적인 거잖아. 1번과 2번은. 그렇지? 자, 마지막 문장 볼게. 이처럼 밀은 지성, 감성, 도덕성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능력이 종합적으로 발전 상태가 행복. 이거 발전한 게 행복이라고. 이거 세 개 자기 발전시키는 거. 그게 행복이라고. 각자 자기 자신만의 특별한 삶의 계획을 실현해 나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거기 밑에 몇 개 밑줄 좀 그어볼게. 맨 밑에 핵심 설명문이고 객관적인 거야. 설명문이니까 객관적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특징 1번 행복에 대한 미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면 그 괄호에 놓고 대조라는 말도 써줘. 기출문제 보니까 내가 이걸 되게 오랫동안 풀었어. 어떤 철학자의 견해를 대조를 통해서 부각한대. 근데 아무리 봐도 누구랑 비교를 했는데 밀만 얘기했는데? 근데 처음 부분에 벤담 얘기 슬쩍 해줬거든. 그래서 이제 대조를 통해 가지고 미래 생각 강조한 거야. 그 다음 2번도 밑줄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전개한다. 그 14쪽 첫째 줄에 있지. 14쪽 첫째 줄에 자기 발전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뭐 문답이라고도 해. 그치? 지가 질문하고 답하면서 내용 전개하는 거. 문답도 사용되고 있어. 야, 이해되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미래 행복 정의였어. 행복이란 기쁨, 고통이 없는 거고. 야, 근데 이거는 그냥 시험 공부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봐도 참 좋은 글인데. 특히 나는 이거 읽을 때 감동받았는데. 그리고 그 감동이 이거 읽을 때 아주 더 폭발해버렸는데. 별로 이거 읽을 때는 그렇게 감동까지는 아니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벤담은 이 물질적 쾌락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어. 이게 기쁨의 출발점이고 이게 기쁨의 원천이다 이렇게 봤어. 근데 밀은 물질적 쾌락에 대해서는 벤담과 좀 다른 관점이지. 중요는 한데 가장 중요한 건 아니다. 물질적 쾌락이 이거에 도움될 때만 그때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억만장자 와이프 얘기한 거야. 그치? 그러고 이제 미리 제시한 행복, 어차피 본문은 주는 시험이니까 외울 필요는 없고 행복의 조건은 이거 있어야 돼. 나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거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능력도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성적인 태도와 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관용적인 태도. 다양한 방면에 관심을 가지면은 아마 이런 거를 좀 어디 가서 채우는데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이제 요거 가져야 된다라는 거지. 행복이란 내 능력을 발휘하는 자기 발전하는 것이다. 그럼 발전하는 능력이란 뭐냐? 이 능력, 이 능력, 이 능력 갖추는 게 바로 행복이다. 그런데 행복은 요거 놓치지 마. 이 능력을 갖추는 그냥 삶 자체가 그 과정 자체가 행복이지 어떤 결과는 아니라고 했어. 그렇지? 그냥 삶 자체가 파랑새다 이렇게 얘기했어. 잠깐만 23쪽 좀 넘어갈게. 23쪽에 1번 좀 잠깐 몇 개 좀 확인하고 가자. 괄호 1번 봐봐. 행복과 물질적 만족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벤과 미래 가치관 이해해보자. 23쪽에. 우선 벤담은 물질적 만족을 어떻게 봤어? 그 자체가 기쁨의 원천이고 행복의 조건이다 라고 가장 중요하다고 봤고, 밀은 물질적 만족은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 달성에 도움될 때만 의미가 있는 거다. 즉 여기서 말하는 본질적 가치 달성이라는 건 행복을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괄호 2번. 자, 행복의 조건. 요거 아까 자신의 존재 긍지를 가질 때 이거 아까 했던 거니 그냥 패스할게. 그냥 안 읽을게. 이게 지금 글이 3개가 실려 있어가지고 조금 자르면서 볼게. 얘들아, 초록색깔 예상 문제. 15쪽 1에서 5번 풀어봐봐. 예상 문제 15쪽. 1에서 5번 풀어봐봐.
번영아 다 풀었어? 아, 알겠구나. 그래. 다 불러줄게. 1번에 5, 그다음 2번에 4, 3번에 1, 2, 4번에 5, 5번에 지성, 감성, 도덕성. 이렇게 했고, 잠깐 몇 개 좀 얘기해보면 1번에 4번 답지 좀 잠깐 봐볼래? 밀은 타인에 대한 관심 또한 자기 발전을 위한 능력. 어떤 능력? 도덕적인 능력, 도덕성과 관련되는 거지. 그 다음에 3번 문제 얘들아, 3, 4, 5번은 이건 좀 벤담의 관점이라고 보는 게 좋아. 그냥 이런 물질적인 쾌락 얘기만 하고 있는 거잖아. 물질적인 쾌락으로 얻는 행복을 출발점으로 보는 거였고, 그 다음에 4번에 5번 답지는 지문 맨 마지막 문단에 써 있었지. 지성과 감성 발전이 있어도 인간의 도덕적 의식이 발전할 때 그때 진정한 자기 발전 완성이 되는 거다라고. 자, 넘어갈게. 질문 없지. 우리 16쪽 보자. 요까지만 좀 하고 싶게. 16쪽. 아, 이거를 수업하기 너무 아까워. 이런 거는 진짜 머리로 읽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읽어야 되는데. 이글도 그렇고. 이거 근데 수업한다는 게 너무 좀 아깝다. 자, 봐봐. 꽃배씨 행복여행. 이거 영화 본 적 있니? 있니? 보자. 근데 소설이고 이제 소설을 영화로 또 각색했어. 보자. 파리 중심가에서 정신과 의사로 살아가는 꽃배씨. 그는 마음의 병에 걸려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치료를 해도 야 얘는 이런 생각하고 있네.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 자신 역시 행복하지 않다. 이걸 깨닫는데 그는 진료실 문을 닫고 행복이 무엇인지 알기 위한 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긴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여행 초반에 만났던 노승과 재회하고 요 중국의 스님이야. 자신이 찾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당신은 마음 공부를 열심히 잘하셨소. 노승이 말했다. 책상에 앉아 노승은 꾸빼가 내민 행복에 대한 배움의 목록을 읽어내려갔다. 요거 옆에 잠깐 박스 좀 봐봐. 당구장 표시 하나짜리. 꾸빼가 여행을 하면서 느낀 행복의 의미를 이렇게 수첩 같은 데다가 적어서 그 목록화 시켰었거든. 그거를 읽고 있어 지금 스님이. 그는 노승 얘기하는 거야. 작은 안경을 쓰고 있었고 꾸빼의 기억보다 더 작고 나이가 들어 보였다라는 거 보니까 그 전에 한번 만난 적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지? 그 앞부분 줄거리 5째 줄에도 써 있었지. 여행 초반에 만났었다고. 근데 어쨌든 더 작고 나이가 들어 보였대. 하지만 여전히 기분이 좋아 보였다. 꾸빼는 마지막 배움을 적은 이후로 목록을 다시 깨끗이 베껴 적었다. 고매하고 친정을 노승에게 잠깐만 고매하다 옆에 어휘풀이 좀 봐줘. 인격, 품성, 학식이 좀 높고 빼어나다 이런 말이야. 학식이, 인격이 높은 거. 고매하고 친절한 노승에게 이 얼룩투성이의 초고를 내밀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다시 깨끗하게 옮겨 베껴 적은 거네. 창밖으로는 중국의 아름다운 산들이 내다 보이고 여기 상하이인가 그럴 거야 아마. 가끔씩 구름 그늘에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가 태양 아래 다시 빛나기도 했다. 이런 산들을 날마다 보면 지혜로워지겠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배움 1번부터 10번까지 요게 꾸빼씨가 이렇게 목록식 만들어 놓은 거지. 한 번만 읽어봐봐. 1부터 10번까지 요런 게 행복 꾸빼씨가 느낀 점이래. 참 좋은 말인데 진짜. 야, 이거 1번부터 10번 중에 뭐가 제일 와닿니? 다운아. 뭐가 제일 와닿니? 왜 물어봤냐면 이게 자기 심리 상태 보여주는 것 같아. 나는 이거 읽다가 9번에서 한 대 머리 얻어맞은 기분이었거든. 내가 맨날 내 와이프에게 좀 이렇게 불평 불만이 많어.
야, 설거지 했으면 이거 깔끔하게 정리해놔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화장실 바닥에 이렇게 물 있냐? 물 없게 이거 다 긁어내라. 막 이런 말 많이 하거든, 잔소리. 다 9번 보고, 그래, 가족이 부족한 것이 없음을 알아야지 행복해질 수 있구나라고. 얘는 몇 번이 와닿았니? 궁금하네. 자, 계속 읽을게. 노승이 어찌나 집중해서 꼼꼼히 목록을 읽는지 이상하다는 인상마저 들죠. 굉장히 꼼꼼하게 읽었네, 노승이. 왜냐하면 노승은 삶에서 꽃배보다도 훨씬 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늙어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명상을 하면서 보냈을 것이다. 그런 그가 한 정신과 의사의 행복에 관한 작은 배움을 읽는데 깊은 관심이다. 동그라미 한번 쳐줘. 이걸 쏟고 있는 것이다. 꽃배는 환자들에게 온 편지를 읽을 때나 좋아하는 누군가가 보내온 편지를 읽을 때 그만큼의 깊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는가? 라고 자문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깊은 관심 가졌었다, 안 가졌었다? 안 가졌었다는 거야. 근데 노승은 자기보다도 많은 일을 겪고 많은 명상을 하신 분인데, 나보다 월등히 높은 사람인데 보잘것없는 내 목록의 수첩에 왜 이렇게 깊은 관심 가져주지? 하면서 놀라워하는 거야. 난 그러지 않고 살았는데. 이건 역시 또 하나의 배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목록 하나 추가하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라. 이게 또 하나의 행복의 조건이겠지. 노승에게서 배운 점이겠지. 자, 옆에 일기중 활동 좀 봐봐. 꽃배는 자신의 배운 목록을 읽는 노승의 모습에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꽃배는 노승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모를 깊은 관심, 이걸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였어. 계속 읽을게. 마침내 노승이 읽기를 마쳤다. 그는 꽃배에게 그것이 목록의 원본인가를 물었다. 원본이 적힌 수첩도 보고 싶었던 것이다. 아마 이 말은 그 원본이 적힌 수첩은 되게 지저분하게 써있을 거 아니야. 꽃배 생각의 과정까지 알고 싶었던 걸 거야. 그냥 여기 베껴 적은 거는